전국에 계신 태권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신뢰의 이름 설민석 선생입니다. 3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하는 강좌는요,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을 위한 강좌는 아닙니다.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원하는 자격증 취득하고 더 큰 꿈을 향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38회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능검 중급을 대비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한국사,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무엇을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정리가 필요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단 전체적인 총평 큰 틀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50문제 중에서 가장 귀감이 될 만한 5문제, 베스트 5문제를 뽑아서 전체적인 어떤 문제의 유형 및 트렌드를 한 번에 익히게 해드리는 그런 값진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한능검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평 난이도입니다. 이번 문제 쉬웠어요. 지난 36회 시험도 쉬웠는데요. 지난번 시험하고 큰 난이도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 유형 또한 36회하고 비슷해서 보통 37회 시험 보기 전에 36회 시험을 풀어보잖아요. 그래서 더 무난한 체감을 받았던 그런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준비한 자에게 쉬운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치사는 60%, 경제사회문화사에서 30%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인물지역 세시풍속에서 10%가 출제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형으로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 표현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를 전근대사라 하는데 전근대사에서 31문제가 출제되었고요. 대원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를 근현대사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18문제 그리고 통합형이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시대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요. 여기는 조선시대가 14문제로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근대가 8문제, 그 다음이 고려 순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급 시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려, 조선, 근대에 좀 집중해서 출제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분류사별 출제를 보면 단연 정치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사에서 무려 30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사는 한국사의 뿌리이자 줄기, 기둥이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장 중심이 되는 파트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총평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직접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감이 될 만한 문제 첫 번째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가 되는데요. 자, 만화 자료를 줬습니다. 웅천주 도독 김헌창이 일으킨 반란을 속히 진압하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헌창, 김법문의 난이 벌어진 것은 통일신라의 하대 쪽의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쉽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김헌창, 김법문의 난이 통일신라 하대 쪽이란 걸 알아야 풀 수 있으니 준비한 자에게 쉬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가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무엇인고? 내가 세운 나라를 세워 반드시 고구려의 원수를 갚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옛날 드라마에도 나왔던 김영철 아저씨죠. 궁예가 와 그러면서 후고구려를 세우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 요 사이에 있었던 가는 무엇이냐? 통일신라 하대, 이 김헌창, 김법문의 난이 벌어진 것이 이제 헌덕왕이라는 사람 때거든요. 그 헌덕왕 때부터 여기는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기까지 쉽게 얘기하면 통일신라가 혼란했던 하대의 상황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거 한번 볼게요. 가문사 창건을 명하는 왕이다 그러는데요. 요거는 통일신라 중에서도 중대에 해당하는 신문왕의 업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가 아니라 가 이전이 되는 거고요. 자,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나오는데 이 성균관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요거는 이제 그 고려시대 후기 쪽에 충렬왕이라는 왕 때 처음으로
그 고려시대 그 국자감이라는 학교 이름이 성균관으로 바뀌거든요. 요게 이제 조선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참 뒤가 되고, 청해진에서 훈련을 받는 병사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기본반에서 배울 때 헌덕왕, 김원창, 김범분의 난, 그 다음에 이제 흥덕왕, 장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게 통일신라 하대 쪽의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이고요. 자, 병란도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항구예요. 위치를 좀 알려드리면 청해진이 여기입니다. 통일신라 하대 청해진이 오늘날 전라도 완도 지역이 되고요. 병란도라는 것은 이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항구로서 개성 서남 쪽 이쯤이 되겠습니다. 자, 금속활자로 불경을 인쇄하는 승려라고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금속활자가 만들어지려면 고려시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 일단 문제가 쉽다고는 하나, 김원창, 김범문이 언제인지, 또 장보고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문제가 풀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꼭 숙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 이제 시기를 묻는 문제가 되는데, 한국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시기를 묻는 문제가 됩니다. 이곳은 처인성터라는 거예요. 고려가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외적, 요게 이제 몽골의 침입이에요. 징기스칸의 후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로 옮긴 거죠, 수도를. 왜냐면 몽골은 바다에서 싸우길 두려워하니까, 초원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시기에 항몽기의 승려 김윤우가 이곳에서 적장 살리타를 사살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때 그 양반들 많이들 도망가고, 당시에 용인, 처인부곡이랄지 충주 다인철소 같은 향부곡소 이런 거 들어봤죠? 빈민들이 양반이 떠난 자리를 메꾸고 외적과 싸웠거든요. 어쨌든 여기는 처인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용인에 있었던 처인부곡터가 되겠습니다. 용인. 자, 근데 이제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밑줄 그은 시기가 언제냐? 그렇죠. 항몽의 시기, 원나라가 쳐들어왔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입니다. 자,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그러는데, 요것은 조선시대 때 이제 세종 때 일이 되겠고요.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에게 승리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고려시대 초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항몽의 시기는 고려시대 중에서도 무신 집권기가 되는 거죠. 자, 서희가 외교담판 등으로 강동육주를 획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고려 초기. 의병이 왜군의 침략에 맞서 각지에서 일어났다 그러는데, 요 왜가요, 일본 왜자예요. 왜를 뜻하는 왜자입니다. 만약에 왜적, 그래서 바깥 왜자를 썼으면 이게 몽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때도 의병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왜군의 침략에 맞섰다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에 맞섰다 그러니까 요건 임진왜란을 말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자, 그리고 노비를 비롯한 하층민이 충주성에서, 충주 다인철소, 충주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다. 이게 바로 고려시대 항몽의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한국사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부담스럽거나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능검 전문가 태권 설민석이 함께라면 쉽고 재밌고 빠르게 한 번에 정리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여기는 그 사건에 관련된, 시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으니, 이번에는 인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대가 나왔습니다. 조선시대 글 공부하는 문신이고요. 호가 잠곡 회정당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자, 근데 이 포인트네요. 대동법 확대 시행을 건의했고, 수레와 동전의 사용을 주장했고, 효종 때 영의정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대동법 확대 시행 건의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김육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육. 그러니까 조금 한국사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김육의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김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김육 생소하죠? 이분 단독으로는 처음 나왔어요. 단독으로는 항상 답이 아닌 선다, 조연 이런 으로 나오시다가 이번에 처음 주연을 맡으신 문제가 2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거 볼까요?
양반전을 저술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양반전이라는 건 호질, 양반전, 허생전, 조선시대 후기적에 누가 됩니까? 박지원, 연암 박지원의 소설이 되죠. 이건 뭐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자, 추사체라는 건 조선시대 후기적에 추사 김정희의 글씨체를 추사체라고 불렀고요.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건 조선시대의 차승원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김정호가 되겠습니다. 김정호. 자, 4번입니다. 소격서라는 건 뭐냐면은 조선시대에 도교를 주관하는 관청을 소격서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뭐 16세기에 살인파의 거두였던 대표적인 조광조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성리학 이외의 모든 학문과 종교를 이단으로 배척하기 때문에 소격서 따위는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시언력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는데요. 자, 조선시대 후기 사람 나왔나요? 조선시대 후기 쪽에 김육이 바로 여기는 시언력 도입을 주장하는데요. 시언력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에서 서양 사람이 만든 어떤 달력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자.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 쪽에 들여왔죠. 그래서 김육은 시험에 나올 게 딱 두 가지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게 대동법 실시 주장 그리고 시언력 도입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두 가지를 가져와서 문제를 만들었다. 이 문제를 고른 이유 난이도가 있었죠. 왜 난이도가 있었을까? 그렇죠. 한 번도 주연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을 주연으로 발탁했으니 학생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도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긴장 늦추지 말라고 이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자, 이번엔 기구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인물도 아니고 기구를 묻고 있어요. 시기도 아니고 인물도 아니고 기관. 자, 볼까요? 행정이 뭐예요, 여러분들? 행정이. 세금 걷어서 나라 살림 꾸려가는 것을 행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입법이라는 건 법을 만드는 거죠. 입법권을 함께 가진 기구로서 1894년 가보년이죠. 6월에 설치됐어요. 발족 당시 총재 일명, 부총재 일명 어쩌고 저쩌고 뭐 신문제 폐지 등의 개혁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대요. 우리나라에서 신문제가 폐지된 게 바로 1차 가보개혁 아닙니까? 1차 가보개혁. 그러면 여기는 가보개혁을 이끌었던 새로운 법도 만들고 행정도 담당하는 초정부적인 기구란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1차 가보개혁을 이끈 초정부적 기구 그러면 뭐를 기억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바로 군국기무처를 기억하셔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군국기무처 골라볼까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비변사는 뭐냐면 조선시대 이제 전기적에는 변방을 수비하는 단순 군사회의 기구였다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선시대 후기척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기구가 비변사가 되겠습니다. 선해청이라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봤던 광해 때 그 대동법 시행을 담당하는 기구를 선해청 이렇게 불렀고요. 중추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려시대의 국가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중추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가보개혁 때 군국기무처가 없어지면서 어떤 그 국가의 정무를 담당하는 유명무실했던 기관, 이것이 또 중추원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독립협회가 만들려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의회 이름이 또 중추원이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자문기구, 물론 한 번도 소집된 적은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였지만 조선인 자문기구 이름도 중추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그 성격이 달랐던 네 가지 다 정리해 드렸어요. 자, 그리고 도평의사사라는 것은 고려시대 전기적에 있었던 임시회의 기구로서 주로 군사 문제를 임금과 고위 공무원들이 함께 논의하는 기구였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답이 아닌 선다에도 전부 코멘트를 달아드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가에 들어갈 사진 자료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야? 8.15 광복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38도선 이남은 미 군정위에서 지배를 당하게 됐고요. 요 일련의 사건들이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요 파트는 제가요, 요렇게 출제될 줄 알고
요걸 필기로 정리해드리면서 완벽하게 안 보고 쓸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시키는 파트거든요. 역시 이렇게 나왔다. 자, 뭐가 나올지 한번 볼게요. 아이고, 이게 근우회가 나오면 안 되죠. 근우회라는 건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말이 안 되고. 이것도 일제강점기. 좌우합작위원회 활동.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북학생회담 요구 시위라고 나오는데요. 이 남북학생회담 요구 시위는 이거는 현대사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0화국 때 장면 내각 때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서 진행을 요구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러니까 맞는 것은 뭐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귀감이 될 만한 문제 5개를 풀어봤는데요. 어떠십니까? 한능검 어떻게 출제되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제 감이 좀 오시죠? 많은 분들이 그냥 시험을 우습게 여기고 뭐 독학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니, 쉽고 재밌고 빠르게 그 시험만을 위한 강의가, 전문가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외면하고 혼자 힘들게 어렵게 재미없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것도 합격 또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까? 그건 마치 21세기 문명의 이기가 있는데도 산속에 들어가서 불이 이렇게 지피고 주먹도끼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23년간 한국사를 강의한 한능검 전문가 태권 설민석의 중급 기본 강좌와 함께 쉽고 재밌고 빠르게 한 방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멋진 결과를 낳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직도 한국사 시험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태권과 함께라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